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나 정보 찾아볼 때 꼭 보게 되는 건데 사실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게 도대체 뭔지, 또 종류는 뭐가 있고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핵심만 명확하게 알아보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부동산 등기부라는 게요. 간단히 말하면 그 부동산의 권리 관계 또 현재 상태 이런 걸 국가가 공적으로 기록해둔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랄까 그 부동산의 신분증 같은 거죠. 부동산 신분증이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지, 빚은 없는지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알아보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등기부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들었어요. 하나가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땅, 이거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을요, 각각 다른 부동산으로 봐요. 땅이랑 건물이 별개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등기부, 그리고 건물 등기부, 이렇게 따로 존재합니다. 오, 그럼 집 살 때 두 개를 다 봐야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특히 건물 등기부는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 건물 등기부하고 집합 건물 등기부. 집합 건물이요? 그건 뭔가요? 아, 그게 이제 아파트나 연립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아파트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 게 집합 건물인데 이 경우는 등기부 구성이 조금 달라요. 보통 단독주택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각각 봐야 하는데요. 아파트는 집합 건물 등기부 하나에 그 건물 전체 정보랑 또 해당 세대가 가진 땅 지분, 이걸 대지권이라고 하거든요. 대지권? 네, 그 대지권 정보까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 거래하실 때는 그 집합 건물 등기부 하나만 잘 확인해도 되는 거죠. 좀 편리하죠. 그렇군요. 단독주택은 토지, 건물 따로 보고 아파트는 하나로 묶어서 본다. 재밌네요. 그럼 그 등기부를 딱 열면 어떤 순서로 내용이 나오나요? 구성이 궁금해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라는 원칙을 따라요. 이게 뭐냐면 사람 이름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물건 하나하나에 고유번호를 붙여서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물건별로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각 등기부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름이 약간 어려운데요. 각각 뭐가 들어있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먼저 표제부는요. 그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사실관계요? 네, 부동산의 주소, 지번, 종류, 면적, 구조 같은 객관적인 정보들이죠. 권리랑은 상관없이 그 부동산 자체의 기본적인 스펙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의 스펙시트 같은 거군요. 그럼 갑구는 뭐죠? 갑구는 아주 중요해요. 바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전부 기록됩니다. 소유권이요? 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과거에 소유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내역이 좀 나와요. 언제 어떤 이유로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여기에 혹시 압류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게 적혀 있으면 소유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니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와, 갑구는 진짜 꼼꼼히 봐야겠네요. 소유권의 현재 상태랑 위험 신호까지 다 있으니까요. 그럼 마지막 을구는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기록돼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내역이 나와요. 빚이 있는지 알 수 있군요. 그렇죠. 또 전세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같은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다 이 을구에 표시됩니다. 그럼 을구를 보면 이 집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의 권리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담보 상태나 다른 권리 관계를 확인하려면 을구를 잘 봐야 해요. 만약 을구가 깨끗하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 그러면 소유권 외에는 다른 등기된 권리 부담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표제부는 객관적인 사실, 갑구는 소유권과 그 변동 내역, 을구는 소유권 외의 다른 권리들. 이렇게 정리하니까 명쾌하네요.
그럼 이런 권리들은 뭐든지 다 등기부에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것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모든 권리를 다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딱 명시되어 있어요. 8가지인데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그리고 임차권 이렇게 8가지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아, 단 8가지 권리만요? 네, 이 권리들이 새로 생기거나 설정, 주인이 바뀌거나 이전, 내용이 바뀌거나 변경, 없어지는 소멸, 그런 과정들이 등기부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모든 권리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것만 기록되는 거네요. 와, 오늘 말씀 덕분에 정말 복잡하게만 보였던 부동산 등기부가 이제 좀 어떻게 봐야 할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표제부에서 기본적인 정보 확인하고 갑구에서 소유자랑 혹시 문제 없는지 보고 을구에서 빚이나 다른 권리관계 체크하고 아파트 등기부는 좀 다르다는 것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을 잘 파악하셨네요. 이 등기부라는 게 결국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서 누구나 쉽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수수료는 조금 내야 하지만요. 아, 인터넷으로도 쉽게 볼 수 있군요. 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직접 한번 떼서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훨씬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네,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당신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부동산의 등기부를 처음 딱 보게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확인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